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5일 신한은행이 내놓은 2022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거주용 주택을 산 이들 중 41.41%는 2030 세대였습니다. 주택 매입 가격은 평균 3억 6,446만 원이었고 1년 사이 이들이 매입한 주택의 가치는 39% 오른 5억 651만 원이 됐습니다. 집을 산 2030 세대의 89.8%가 대출을 이용했고 평균 대출액은 1억 6,720만 원입니다. 그만큼 젊은 층의 부채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초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인수위가 검토하는 방안은 부담금의 면제 기준을 3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이 구간별로 10에서 50%에 달하는 부과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재초안 개편은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으로 개편 작업을 통해 부담금을 줄여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장위 1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최고 25층, 총 2,47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과 지역 맞춤형 시설 확충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이들 가운데 10명 중 4명은 2030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평균 1억 6,7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매달 80만 원씩 갚고 있는데요. 이들이 매입한 평균 3억 6천만 원 규모의 주택은 최근 5억 원대로 올랐습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2030 세대의 절반 역시 내 집 마련 의사를 밝힌 만큼 젊은 층의 영끌 매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투자의 여제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정말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참 큰데요. 그 핵심에는 임대차 3법이 있습니다. 자, 김미라 이사님이 임대차 3법 폐지 가능성과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폐지 축소에 대한 검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폐지 가능성과 미래라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이 법안은 물론 이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됐죠. 그래서 작년 2020년이죠. 20년 7월 30일 국회 통과해서 7월 31일 날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이죠. 7월에 이제 도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세입자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제 보장해서 최장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지만 집주인이나
또는 이제 직계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를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계 가족이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법안은 사실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내로 이제 조정하되 이런 부분 상한제를 도입한 거죠. 5% 이내로. 또한 그리고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제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한다는 게 이제 의무화가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6월이면은 보통 이제 계도 기간이 있었죠. 계도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죠? 이걸 한번 보겠는데요. 현재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내놨을 때는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서 임차인의 이제 주거 안정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재계약 때는 이제 임차인의 협상력이 높아진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법안의 어떤 취지 내용이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요.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전세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급등을 해서 매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제 무주택자들이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사실은 좀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세 난민이 사실은 이제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현재 인수위하고 현 정부가 상당히 임대차 3법을 가지고 의견 대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인수위원회 쪽에서는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장 상황에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현재 그 어떤 시장 취지를 맡기면서 시장 가격이 이제 안정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도를 갖다가 굉장히 손을 많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법 폐지 또는 축소 등에 대한 개편을 이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정부죠. 법 시행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다 돼가는 거기 때문에 벌써 바꿀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미세 조정을 하더라도 취지와 기존은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축소나 이제 축소보다는 폐지에 대한 어떤 얘기가 많이 내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이 과반수를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제 공약이죠. 임대차 3법을 갖다가 대폭 손보겠다는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공약이기 때문에 폐지 같은 경우에 또는 또 그 전에 돌아갔을 경우에는 어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안정화, 가격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손바뀜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라든가 전세가죠. 먼저 전세가가 안정이 되면 매매가 역시도 똑같이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실수요자라든가 국민들에게 많이 와닿는 그런 법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임대차 3법이 정말 부동산 시장을 꽤 크게 왜곡을 시켜왔었는데요. 자, 뭐 폐지가 되든 축소가 되든 좀 더 이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이슈 짚어봤고요. 이어서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안의 황금 노선이죠.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이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서울 시내 곳곳에 이 중심 업무지구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4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서남권에 위치한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등촌동은 9호선,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그런 노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등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등촌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마곡단지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이죠. 공항도 바로 가까운 입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건너서는 상암, 마포, 상암 DMC죠. 그리고 대학가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로서는 이제 여의도를 품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서울의 현재 이제 3도심 플랜, 여의도와 그리고 종로,
그리고 강남이죠. 이 3도심 플랜하고도 도심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제 등촌동입니다. 등촌동에 이제 얼마 전에 마곡지구죠. 그 근처에 이제 19년도에 그 서울식물원이 좀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식물원도 개장이 됐고요. 그 아래는 이제 목동의 어떤 접근성까지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제 그 얼마 전에 월드컵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부가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신월여의도 지하화까지 개통이 완료가 됨으로써 서남권에는 이제 교통이 조금 이제 불편했었는데 이런 어떤 교통이 함께 개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강북으로서의 어떤 접근성 그런 부분을 상당히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곳 같은 경우에는 마곡마이스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견 기업과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입주 중에 있고요. 또한 이제 18만여 명의 배우 수요까지 기대가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크기로서는 이제 코엑스의 2배,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5배 정도에 달하는 크기고, 또한 이제 이곳에는 이제 업무 시설과 문화, 그리고 호텔, 판매 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서 보통 이제 3도심이죠. 3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 권역을 상징하는 오피스가 있었지만 이곳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곡지구를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형성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상당히 크게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향후에 4개 업무 지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서는 CJ 부지 개발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방향을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시설로 개발 예정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총 3개 블록이죠. 그리고 이제 2개하고 나눠서 이제 개발 예정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신세계 프라버티가 복합 쇼핑몰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곡마이스하고 상당히 인근에 있죠. 그래서 함께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은 더 서남권의 비즈니스 벨트로 굉장히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 홍대선입니다. 부천시 대장에서부터 홍대를 연결하는 이제 노선인데요. 본래는 이제 원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제장까지 변경을 해서 그래서 명칭이 대장 홍대선입니다. 특히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화곡동을 지나서 강서구청이죠. 그리고 가양동을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 서부권이나 서남권 인근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개선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KDI 적격증 심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이 한 달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등촌동이죠.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투룸입니다. 투룸에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함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매매 가격은 4억에서부터 4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때는 3억 9천만 원이죠. 그리고 4억 2천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 정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를 이제 그 월세죠.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3억 4천만 원에서 3억 7,200만 원까지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에서부터 100만 원 정도 수익 창출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분양이죠. 후분양이기 때문에 이미 건물이 지어진 곳이라서 그 전에 이제 그 오르기 전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뭐 요즘에 그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서 그 건설 자재들이 많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등촌 역세권 도보로 1분 이내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은 4억대지만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나 또는 실거주 또는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점 고려하셔서 자금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9호선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 강서구 등촌동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교통 편의성도 참 좋고 이제 마곡 마이스 단지까지도 또 기대감을 높여주는 곳인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교통이 또 고민이 되는데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 편익성은 또 확보를 해뒀네요. 자, 그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볼 텐데요. 복층형 3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인데요. 주소는 고양시 소재이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고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지축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전철로서는 3호선이죠. 3호선에 이제 구파발, 다음 한정거장이죠. 그리고 서울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서울 은평 뉴타운이죠. 뉴타운과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발에는 지축, 그리고 왼발에는 은평 뉴타운이랄 정도로 서울에 대한 어떤 생활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전화번호도 02를 쓸 만큼 가까운 그런 지역이죠. 또한 이제 지축역 바로 아래죠. 도보로 한 5분 정도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저희 이곳하고 같은 시기에 입주 예정에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이한 점이 기숙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지축역으로 배우 수요가 상당히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제 원흥이라든가 삼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되어서 이미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인상이 되었죠. 그렇지만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은평 뉴타운과 그리고 삼성지구의 이제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시세 차익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도로교통상으로 봤을 때는 통일로와 그리고 수도권 제1수단고속도로가 있죠. 또한 이제 여기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신설 예정 중이긴 하지만 원흥 강매 구간과 또한 하정 신사 구간도 예정에 있습니다. 3호선 현재 대중교통으로 있긴 하지만 현재 그 GTX A 노선이죠. A 노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분당선 추진 예정에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굉장히 검토를 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마무리되었을 때는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충분히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축지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 자연과도 뗄 수 없는 이제 녹지가 있죠. 아래로서는 서울홍이라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울홍이라는 능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그리고 또한 지축역 바로 아래로서는 창릉천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보라든가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또 여가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도시 플러스 그다음에 친환경 어떤 자연 녹지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 또한 지축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개발과 함께 현재는 이제 2개의 출구지만 이제 2개의 출구가 더 신설이 되죠. 그리고 이미 인프라가 형성된 삼성이라든가 원흥 지구의 인프라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프라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보통 이제 고양 스타필드라고 해서 집값의 이제 주범이죠. 그리고 또한 일단 다른 대형 할인마트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큰 기업들도 물류센터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어떤 가구 고양시 하면은 이제 이케아가 생각이 나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서울하고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은평 뉴타운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전세가라든가 매가가 상당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축역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배우 수요만도 40만 명이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GTX A 노선을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파주 운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화성시 동탄역을 이제 잇는 그런 수도권 광역 철도죠. 그리고 보통 이제 지하철보다는 한 3-4배 정도 빠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울까지는 일산에서죠. 서울까지는 이제 14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한 20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수도권에 출퇴근 교통난 해소 및 그런 어떤 이른 시간대로 서울에 진입해 있을 것이다라고 상당히 기대되는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인데요. 요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광교하고 북당 그리고 판교 등을 거쳐서 서울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황금 노선이죠. 이 황금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제 신사역, 용산역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고양시 삼성이죠. 이곳까지 이렇게 연결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고양 그 삼성이나 원흥 지축 창릉 신도시 이제 주택 공급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 광역교통 철도망이죠.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고양선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그런 고양선인데요. 시청에서부터 고양시 시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덕양구 창릉 신도시 중간을 거치죠. 그리고 6호선 세전력을 잇는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에 2월 예비상 타당성 시작 후 5개월 만에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세전력에서 환승을 통해서 또한 이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더더욱 더 편리해지고 나아질 것이다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양에서부터 여의도까지는 이제 50% 정도 단축 예정에 있죠. 그래서 25분 정도 단축 예정이 있고요. 2029년도에 이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축동이죠. 지축동에는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차량 기지 이전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지하철 그 어떤 면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삼성이나 지축지구의 이제 발전을 막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 이제 주변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통 수요를 대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죠.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도시의 발전에 대한 완성도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이전이 이제 좀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순차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호선 파주시로 연장되는 그런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또한 이제 지축 지구에서부터 은평 뉴타운의 교량 사업인데요. 현재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지축인데요. 그리고 이 아래가 이제 은평 뉴타운입니다. 다리가 없어서 통일로로 해서 돌아서 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렇지만 이제 바로 앞에 지축역의 바로 앞에 창릉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주변을 교량을 하나를 통해서 바로 이제 은평 뉴타운을 거쳐서 마포 상암 DMC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대로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입주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개발 사업과 교통이 맞물리면서 지축에 대한 신도시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기대감 있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제 가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축동의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3룸인데 복층형입니다.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금액대는 3억 원대입니다. 3억 2,800만 원서부터 3억 8,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임대 3억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에서부터 3,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월세, 보증금, 월세죠.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출금을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개인 또 자금, 자금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출을 가능한 금액이 이제 2억 원이죠. 2억 원에서부터 2억 3천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이제 임대 수익률을 월 100에서 110 정도 수입 창출한 그런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축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개발이 한창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가격이 오르기 전 가격으로 이제 지금 분양가가 책정이 됐죠. 그리고 선분양입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완공이 되려고 하면은 한 1년 반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투자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되지만 앞으로의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가 동일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했던 3천 정도는 아마 해소할 가능성도 큰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가가 굉장히 치솟고 계속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 서울의 어떤 경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접근성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3억 원대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한 이제 3룸 복층형의 희소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뭐 실거주라든가 또는 이제 그 보통 실거주할 경우에는 신혼부부들도 굉장히 살기가 넓은 그런 어떤 3룸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보시고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자금 계획 세우셔서 잘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실거주로서도 참 좋겠고 투자하기에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축동은 교통 환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는 삼성이라든가 원흥지구하고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이 한창 중인 지축지구가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왜냐? 서울 권역에 대한 상당히 가까운 접근성 때문이죠. 또한 이제 생활 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권과 습세권 그리고 역세권까지 해서 생활 인프라의 어떤 핵심지가 될 그런 곳이고요. 또한 이제 풍부한 배우 수요까지
굉장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지축의 어떤 인근, 지구 또는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은평 뉴타운이죠. 이곳에서 계속 몰려들 수 있는 배우 수요만 해도 상당히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합리적인 오르기 전 분양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미라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Manner Makes Man. 자,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자,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야, 요즘에 들어서 이제 또 날씨가 좋아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뭐 다음 정부가 이제 인수위가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정권이 진행이 되면 부동산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부분들이죠. 특히나 임대사업자 부분들이 굉장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도 인하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 자, 그렇게 되면 2017년도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하지 못했던 그런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종부세 합산 배제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때 못했었던 분들이 많이들 움직일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런 혜택들이 거의 많이들 없었기 때문에 2018년도 이후부터는 그 임대사업자 혜택들이 점점 축소가 됐고 그 부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한 4,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정책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과연 어디를 투자할지를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용산이든 광남이든 최종적으로 최상위급지부터 시작한다는 부분들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정비 이런 관련돼 있는 고덕과 그리고 서초구, 강남에서도 또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다라고 하는 서초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그래도 좀 더 확실한 이슈들 품고 있는 지역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지하철 이 황금 노선을 품고 있네요. 지하철 9호선 개통 예정인 샘터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강동구 고덕동. 일단 강동구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강남 4구죠.
그래서 이제는 강남 3구 쪽 라인에서는 사실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렵고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고요. 강남 4구 중에서는 강동구 라인들이 그나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비 라인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고덕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철도망 또한 마찬가지로 5호선 라인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9호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제2 황금요선을 보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 강동구 고덕동 라인들은 보시는 것처럼 좌측으로는 서울 세종간을 끼게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제1 외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한강변 라인들을 필두로 해서 올림픽대로라든지 또는 그 위쪽에 강변북로 라인들을 쉽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도로망, 특히나 요즘에 뭐 자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다면 주변에 많은 물류 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사 주변으로 많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사도 가격이 많이 상승해 왔고요. 점점점 깨끗해지고 그리고 부동산 안정화가 진행이 된 만큼 이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한번 보시면 강남 4구 중에서 이렇게 깨끗한 지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9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이 고덕동 라인에서 바로 초역세권을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 또한 상당히 뛰어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고덕동이라고 고덕 비지밸리라고 하는 초대형 업무타운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 도시로서 이제는 변화해갈 수가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리고 이쪽 지역은 직주 근접성이 워낙에 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체적으로도 저는 이제 비지밸리가 생기거나 또는 제2경부 라인들이 구축이 된다면 사실 서울의 접근성 라인들보다는 아래쪽 동남권 쪽 라인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그런 이동성을 많이들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일단 자체적으로도 뭐 어쨌든 서울 중심부 라인들은 꼭 필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울 영등포 여의도권역이라든지 또는 도심 라인들 그리고 강남 쪽 라인들 접근성이 20분대에서 30분대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고요. 9호선 라인이 완성이 된다면 충분히 20분대 이내로 도달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도로망들을 같이 끼고 있는 서울에서 이렇게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저는 강동구 고덕동은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본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뭐 1지구라든지 뭐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속통합기획 1지구로서 1차 신청이 진행이 됐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좀 탈락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뭐 노후도라든지 또는 접도율 등등의 여러 가지의 재정비 또는 재개발 이런 형태들을 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지구뿐만이 아니라 2-1지구, 2-2지구 라인 또한 마찬가지로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1지구 라인들과 2-1, 2-2 라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들이 구성이 됐을 때 굉장히 높은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 라인들을 한번 보시자면 기본적으로 초품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의 학군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숲세권도 다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우선적으로 지하철 역세권도 상당히 무시하지 못할 그런 편의시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공원들 넓게 펼쳐져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라인들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된다면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라인들까지도 이 안에서 큰 길 건너지 않고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2-2지구 라인들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바로 길 건너편에 이 비지밸리 라인,
뭐 사실 뭐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요. 걸어서 10분 거리 이내면 충분히 이 고덕 비지밸리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 업무타운, 특히나 이 자급자족 도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물론 뭐 이렇게 상일동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가로질러 간다면 대략 한 10분 정도 거리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9호선이 완성이 된다면 고덕 2-2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3분에서 뭐 한 3, 4분 정도의 거리로 충분히 9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미사 신도시 주변으로 도로망이 워낙에 잘 갖춰져 있고 과거에는 뭐 사실 토지 가격이 이렇게 많이 높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뭐 지식사업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의 중소, 중견, 대기업들도 많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추가적인 이런 유동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고정적인 수요 자체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다. 자, 그리고 비지밸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지밸리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의 섹터로서 구성이 될 예정인데 뭐 이 안에는 호텔, 컨벤션 등등의 마이스 산업 그리고 1차, 2차, 3차가 아니라 앞으로 이 R&D뿐만이 아니라 이제 4차 산업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들,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약 150여 개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약 한 4만 명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3만 8천 명으로 되어 있지만 4만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상당히 풍족할 만큼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이런 그런 대형 업무타운들 그리고 이 안에 이케아까지도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그런 초대형 쇼핑몰, 이케아 들어오면 롯데몰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쇼핑몰 그리고 업무타운까지도 조성이 된다면 이 지역의 주변에 경제 유발 효과 그리고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주변의 임차 수요 또한 굉장히 많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케아 사무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케아 광명과 그리고 고양 이케아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상승했는지 아실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3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보훈병원역까지 지금 현재 이용할 수가 있죠. 4단계 2021년도 12월 30일 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이는 샘터 공원역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2-2지구가 정차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9호선 라인도 초역세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도로망들 그리고 비지밸리 라인들이 구성이 되면서 제2경부 라인들과 이어질 수 있는 고덕동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2경부가 바로 옆에 지나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2경부 라인들이 완성이 된다면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지금 현재 경부충 라인들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천안권까지 보신다면 굉장히 높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2경부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이 지역 주변으로 제2경부 라인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토지의 가격이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덕동은 바로 서울 안에서도 가장 먼저 지나치는 첫 번째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토지 가격도 많이 상승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겠죠. 자, 완성이 되는 게 언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이 잡혀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액에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선점만이 답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액까지 한 번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변에 지금 현재 투룸들 또는 뭐 사실 투룸 이 주변에는 단독 다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연립이라든지 다세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5억 9천에서 5억 9,500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3억 한 3, 4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하고 투자하신다면 서울의 중심부 그리고 수많은 개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 미만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자, 그리고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 5천에 12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면 한 2억 8천에서 3억 정도 보유해 보신다면은 이 지역은 월세 수요도 충분히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고덕 비즈밸리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교통 인프라 개발 호재를 타고 이 추가적인 집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통건물 확인해 볼 텐데요. 교대역이 환승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하철 2호선 또 3호선까지도 손쉽게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통건물 현재 이 투룸 구조의 유형 갖고 있습니다. 시세는 83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5월 달에 이제 인수위가 추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정권 바뀌고 정책도 바뀌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지금 발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활이에요. 혜택에 대한 부활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종부세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종부세만큼 과거에는 합산 배제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합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소형 주택들이 몇 개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2017년도 이전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었던 투자, 바로 이 다세대 통건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일단은 다세대 통건물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변화가 된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투자 형태를 띨 것이다. 그리고 강남 3구, 특히나 서초구와 강남구가 최우선적으로 토지 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지의 면적을 크게 깔고 앉아 있는 이렇게 통건물들 형태들을 많이들 찾고 계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런 다세대 통건물, 특히나 강남 3구, 서초구에서 거의 대지 100평 정도 되는 수준의 통건물들을 과연 12억, 13억 정도 금액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또는 그런 물건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생길 예정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서초동, 지금 일단 입지적인 부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상당히 좋죠. 네, 사실 이 인프라가 입지 깡패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너무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서초동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에서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끼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옆 동네로 넘어오면 강남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산업벨트들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을 가운데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8분에서 10분 거리 이내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겠고, 사실 서초구에서 또는 강남구에서 일자리를 갖추고 있는 분들이 걸어서 다니지 굳이 지하철을 이용하실까 싶습니다만은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교통 노선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3호선 그리고 바로 옆에 신분당선을 갖추고 있고요. 예, 강남역까지 한 정거장이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위쪽 라인에 9호선 라인과 7호선 그리고 좌측편으로 이수역까지 이용해 본다면 4호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죠. 교통편은 사실 두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반경 1km 이내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서울 주변에서 이렇게 인프라 좋은 지역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임차 수요 풍부하고요. 네, 롯데시청 코오롱 부지의 개발로 인해서 높은 고층 빌딩화가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도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상권이 가깝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법조타운, 그 옆에 대형 병원, 그리고 그 위에 대형 백화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 학군까지, 그리고 재건축 이슈까지. 또 하나는 저기 끝에 보이는 서리풀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사 부지 있죠. 저 부지가 개발이 굉장히 또 클 예정입니다. 저는 저 부지 개발이 상당히 서초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 부분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큰 개발 중에 하나죠. 일단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교통이면 교통, 그리고 주변의 생활 인프라, 밀착형 인프라들이 워낙에 좋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 25개 구에서 가장 살기 좋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서초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사 부지의 개발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예요. 중요한 건. 강남이 지금 과거에서부터 지금의 40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아니 40년이 좀 넘었죠. 강남이 생긴 이후부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남이 여태까지 불패 신화를 이뤄왔고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이 강남을 넘어설 수 없었던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기업이에요. 3차 산업이 가장 줄을 이뤄왔고 고부가치 산업이 항상 이 강남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액 연봉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셔야 되는 지역은 1차, 2차, 3차 산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4차 산업이라는 거거든요. 이 4차 산업이 과연 어디로 들어올 것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초구에도 이 부지 면적이 상당히 커요. 현대차 GB센터 구 한전부지 면적보다도 큰 면적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이런 4차 산업의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공연장 생기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고액 연봉자들을 어떠한 업종들이 들어온지를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롯데 칠성부지라든지 코오롱부지의 개발도 바로 길 건너편에 저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개발 뭐 굉장히 크게 들어가겠죠, 그죠? 예.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높은 초고층 빌딩, 용적률 1000%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초고층 빌딩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프라 또는 어떠한 업종, 어떠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 용적률 1000%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뭐 계획이긴 하겠지만 이 용적률은 바로 돈입니다. 토지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이 용적률이 올라간다면 토지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고 개발이 착수가 되는 순간부터 가격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롯데칠성부지도 이렇게 개발이 나와 있죠. 네, 코오롱부지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발이 진행될 것이고 뭐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뭐 4차 산업이 여러 가지 들어올 예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초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개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바로 서초구에 몰려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경부고속도로 9.2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구간 상당히 길죠. 9km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구간이 지하화로 구성이 됩니다. 주변에 삶의 질 상승하겠죠. 환경적인 부분들 감소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부동산의 가격이 그대로일 수가 있겠습니까? 좋아진다는데. 개선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들도 마찬가지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개발이니까 그런 개발들 일어나기 전에 선점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곳에서 약 대략 한 100평 정도 되는 정도 사이즈의 다세대 통건물, 앞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정책적으로 받게 된다면 가장 큰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통건물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 임대 금액이 한 70억 정도 예상해 본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13억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원스톱 라이프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좀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일단은 이 MZ세대, 특히나 이 젊은 세대일수록 정말 슬리퍼 끌고 또는 정말 가벼운 차림으로 또는 지하철역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주변의 상권들도 이용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상권들 얼마나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성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주변에 호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강남구, 특히나 이 서초구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개발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밝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가 밝은 서초구 서초동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김대진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1 무료 상담은 물론 또 대선 이후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남아 계시다면요.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